안녕하세요. 오아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잘 지내셨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대대적으로 의학용어가 우리 전반적으로 2024년부터 개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개정되면서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거나 생소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원래 의학용어가 우리가 기존에 익숙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2026년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한번 조금씩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 선생님들 여기 적용 시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대적으로 이렇게 크게 바뀌게 돼서 이 교재가 전반적으로 용어가 바뀌게 된 게 바로 2024년 상반기였어요. 그래서 보통 2024년 상반기, 하반기를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갑자기 기존에 있는 책에서 바뀐 거라 급격히 바뀜으로써 급하게 공지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더 힘들게 외웠었고, 이제는 의학용어를 전반적으로 6판을 적용하기로 바로 상반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이제 6판은 적용이 가능하되 워낙 이게 지금 과도기예요. 혼합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판에 있던 원래 원어들도 같이 변기 가능했고, 그래서 24년 상반기 하반기에는 과거 용어들도 충분히 활용이 되고 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2025년을 준비해야 되겠죠. 자, 2025년입니다. 2025년은 역시 이제 완벽하게 의학용어 6판으로 적용되고, 기존에 지금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본 교재에도 6판으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과거의 원어들과 한자어와 외래어들을 조금 더 한글로 표시하기 위해서 내용이 좀 바뀌어져 있다고 보면 되고요. 2025년부터는 6판, 하지만 필요하다면 이 6판이 좀 생소하거나 형용되지 않는다면 5판으로도 충분히 원어도 변기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의학용어가 왜 이렇게 대대적으로 개정이 됐냐? 이미 여기 간호학이라든지 의약분류 분무에서는 이미 한글화로 바뀐 지가 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 과정에도 이제 한글화로 바뀌자라는 움직임으로 대대적으로 2024년부터 변기가 바뀐 거고요. 그래서 조금 내용을 보시면 한자어보다 한글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게 한자어, 외래어, 우리 원어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치과입니다. 치과는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심지어 지금 치과에서 상용되는 용어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자, 보통 내용은 더 비슷해요. 바뀐 점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치아의 가장 바깥 부분, 가장 튼튼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바깥 부분이 바로 사기질입니다. 이 사기질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치아 뿌리에서 우리가 치근이라고 했는데, 치근이라는 게 한자어잖아요. 그래서 치아 뿌리, 그래서 이 뿌리로 기억하셔도 돼요. 은이라고 하는 게 잇몸이죠. 그래서 잇몸으로 보셔야 되고, 예전에는 우리 치아에서 튀어나온 부분을 치관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 머리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 자, 우리가 여기 치아 뿌리를 1차적으로 싸고 있는 게 우리가 이 뿌리잖아요. 그럼 이 뿌리를 1차적으로 싸고 있는 첫 번째 막, 그걸 우리가 악골, 우리 악골이라고 하는 턱뼈에 고정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배각질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배각질이 아니라 여러분들 시멘트 발라준다고 해서 시멘트질로 기억하시면 돼요. 용어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동의어들도 많기 때문에 동의어로 같이 보셔도 되고, 본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사기질, 시멘트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보았던 치과 그림에서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치아 내부 구성 요소 확인하는 문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이거는 답을 쉽게 똑같아. 이건 용어가 바뀌지 않아서 상아질이 정답이죠. 근데 나머지 내용들을 보는데 치근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한자어잖아요. 그게 뭐로 바뀌었다? 이 뿌리. 그리고 이제 범랑질이 아니라 사기질로 기억해 주시고, 아까 여기 앞골에 고정하는 배각질을 시멘트 발라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우리 선생님들 치주인대, 그쵸? 이제 치근막이 아니라 치주인대. 그리고 치근을 이뿔이라고 표현합니다. 상아질은 그대로기 때문에 정답을 참 쉽게 찾을 수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기질, 범랑질보다는 사기질, 가장 겉부분, 그리고 우리가 앞골에 고정한다는 시멘트질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현재 나와 있는 교재에서는 우리 바뀐 용어로 잘 표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치과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원래 기억하기 좋게 전이유치가 있었어요.
유치는 우리 처음 난이죠. 전이라고 불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구치라고 해서 영원히 가지고 있다. 우리 유치가 교환돼가지고 영구치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뭐 유중절치, 견치, 측절치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치라는 것도 어금니로 바뀌었고, 그래서 확실하게 한번 넘어가 보면 이제는 유치와 영구치가 아니라 유치는 전이, 그리고 영구치가 이제 갈았다라고 해서 간이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좀 쉽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우리 절치라고 하는 게 중앙에 있는 중절치가 이제 중심에 있는 앞니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더 쉽게 용어가 익숙해지실 수 있고요. 구치가 어금니였어요. 그래서 큰 우리 어금니, 작은 어금니에서 소구치, 우리 대구치, 이게 어금니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아지 이빨 같다 해가지고 견치가 있었죠. 개 이빨 같이. 그래서 뾰족하고 이게 음식물을 찢어 먹는 기능을 하는 이 견치가 뾰족하다고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송곳니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이도 완전히 바뀐 거라서 우리 교재에 있는 이 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전니, 간니 조금 더 한글화 용어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헷갈릴 수 있는 게 바로 효소예요. 해부생리적인 게 워낙 의학용어에서 가장 기본 베이스다 보니까 특히 많이 용어가 변경된 느낌이 해부생리예요. 그래서 해부생리에서 효소들도 우리가 소화효소는 반드시 국시에 잘 나오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신다면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췌장에서 나오는 효소 중에 탄수화물 분해 효소라고 해서 아밀라제로 암기했었어요. 아밀라제 그리고 리파아제는 이거는 역시 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 중에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였어요. 그쵸? 트립신, 이거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대로예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푸티알린은 이거는 우리가 침샘에서 입에서 분비되는 효소인데 푸티알린은 좀 바뀌었어요. 타이알린으로. 이렇게 완전히 바뀐 거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어차피 책에 타이알린으로 되어 있을 거니까 외우기는 쉽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던 거에서 쉬운 점 바로 여기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는, 이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는 췌장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는 우리가 리파아제라고 외웠는데 너무 쉽게 나왔어요. 지방 분해 효소. 더 고르기도 쉽고요. 아까 전에 탄수화물 분해 효소, 아밀라제가 녹말 분해 효소니까 훨씬 더 기억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정답은 3번이지만 제가 만약에 출제자라면 이제 이렇게 찾기 쉬운 것보다는 아직 안 바뀐 거 있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탄수화물 분해 효소보다는 췌장에서 아직 바뀌지 않은 요 단백질 분해 효소를 골라라고 하면서 이 트립신을 고르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 분해 효소, 녹말 분해 효소는 너무 티가 나잖아요. 지방, 녹말, 탄수화물. 그러면 단백질 분해 효소는 안 바뀌었기 때문에 트립신을 답으로 낼 확률이 좀 높다고 보시면 돼요. 췌장에서는. 나머지 우리 아까 전에 타이알린 있었죠. 우리 이게 뿌띠알린에서 침, 녹말 분해효소, 타이알린, 이렇게 용어가 바뀐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 펩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 바뀌었어요. 위에서 나오는 단백질 분해효소인데 이거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효소들도 좀 용어가 바뀌었지만 이 바뀐 용어로 기억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의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보시면 바뀐 내용이 또 확인될 수 있어요. 펩신 해가지고 우리 위는 그대로 타이알린, 그리고 우리가 소장에서 여러 가지 분해 효소들, 이 바뀐 용어도 우리 잘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췌장 얘기죠. 췌장의 요 세 가지 중에 용어가 그대로 돼 있는 트립신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 선생님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호르몬. 역시나 아무래도 우리가 의학용어가 대대적으로 개정되다 보니까 호르몬이 가장 큰 변경에서 눈에 띄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원래 기존에 알고 있는 호르몬인데 너무 많이 바뀌었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게 바로 이건데, 호르몬 같은 경우도 역시나 제가 새로 나온 이 호르몬 변경된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정리했던 파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갑상선이라고 우리 기억했었다면 이제 생으로 다 바뀌면 됩니다. 선이. 전립샘으로 바뀌고, 그쵸? 갑상샘, 무갑상샘. 그러면서 살짝 호르몬 용어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대로는 많지만 우리 갑상샘 호르몬 하면 유명한 게 타이록신이죠. 근데 타이록신이 원래는 우리가 티록신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솔직히 지금 병원에서도요, 다 티록신으로 말을 해요.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책에 우리 요 개정된 용어를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타이록신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이 과잉되었다. 문제 자체는 변경이 없어요.
우리 이거 해부에서 관련된 성인간호 문제잖아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 이게 문제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데 이게 만약에 용어가 바뀐다면 샘 그리고 티록신이 아니라 타이록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는 티록신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께서 타이록신으로 기억한다는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통 이게 과거 용어들인데 선생님도 아무래도 우리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런 식으로 모성 호르몬 많이 기억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아주 간단합니다. 겐을 그냥 젠으로 읽어줄 거예요. 그리고 선을 셈으로. 그래서 한번 보시면 어려운 거 없어요. 제스테론, 에스트로겐. 그래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문제 푸실 때는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셈, 그쵸? 육모, 생식샘, 자극 호르몬. 이렇게 호르몬들도 몇 가지 용어가 바뀌었지만 그대로인 점, 그리고 용어가 바뀐 점은 굳이 막 너무 혼동하지 말고 이 용어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기질도 있어요. 우리 무기질 하면 전해질, 그러니까 부영양소 중에 하나죠.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기존에 게 이게 많아요. 인, 그리고 나트륨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쵸? 나트륨, Na, 그리고 철분, Fe. 그러니까 요오드라고 잘 알고 있어요. 그쵸?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씩 바뀌어서 좀 더 헷갈릴 수는 있어요. 병원에서 사실은 나트륨, 칼륨이라고 표현할 건데 이제 선생님들은 나트륨을 소듐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K라고 하는 거 보통 우리가 칼륨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포타슘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포타슘. 그리고 철분도 철. 맞아요. 그리고 제일 헷갈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우리 갑상선 호르몬 타이록신의 주 원료라고 하는 게 이거죠. 미역이라든지 해조류에 많은 요오드. 근데 요오드가 아니라 이제 선생님들 요오드로 외우시면 안 되고 어떻게 외워야 된다? 아이오딘. 요 아이오딘으로 읽으셔서 아이오딘이 요오드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요오드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무기질 용어들도 조금씩 변경된 투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무기질 용어들은 기존에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실기에서도 병원 용품이 조금씩 용어가 바뀌었어요. 내가 병원에서는 이렇게 실습 나가거나 이럴 때는 이 용품이 아닌데, 물품이 아닌데, 심지어 진짜 병원의 임상에서 근무하실 때도 사실 이 용어를 크게 쓰진 않은데 우리는 아무래도 표기된 걸로 기억하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병원에서도 우리 유치도뇨, 정체도뇨 하는 관을 말 그대로 소변줄이라고 하는 유치도뇨 관이죠. 우리가 유치도뇨라고 하고 병원에서는 폴리폴리 하는 이 유치도뇨 관이 조금 용어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도관, 요만 빼시면 돼요. 유치, 도관. 그리고 우리가 소변, 백, 담는 주머니. 그래서 우리가 올 때 보통 유치도뇨는 잠깐만 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이상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배액되는 주머니와 함께 이 유치도관이 있는 거. 그래서 유치도뇨관이 아니라 유치도관, 소변, 배액, 주머니 이렇게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용어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우리가 무균법 관련해가지고는 이 드레싱 카트 그리고 또 우리가 겸자 이거 되게 중요했잖아요. 폴셉. 그래서 우리가 이동 겸자 우리 무균적으로 하게 되는 그거를 이동하는 겸자라 해서 이동 겸자 보통 폴셉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조금 바뀌었어요. 이동 겸자를 쉽게 전달 집게. 오히려 전달 집기가 또 어색하고 헷갈릴 수 있겠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전달 집게. 그럼 거기가 들어있는 통은 전달 집게 통. 이렇게 우리 물품들도 좀 용어가 많이 변경돼 있어서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존에 말고 지금 바뀐 용어로 조금 숙지해 주시는 게 만약에 문제를 보셨을 때 어색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해부생리 역시나 의학용어다 보니까 많은 개정이 되어 있네요. 뇌신경 보시면은 원래는 이게 원래 한자어로 되어 있었어요. 보시면은 여기 지금 바뀐 용어들인데 우리 3번 같은 경우에도 눈돌림 이게 지금 약간 한글화로 바뀌었죠. 원래는 우리가 동안신경이라고 했었고요. 갓돌림 우리 6번 가에 있다 해서 이건 외향신경. 그쵸? 그리고 도르래, 활차 이렇게 한자로 돼 있었는데 4번 뇌신경이 도르래, 갓돌림 아니면 동안. 그리고 여러분들 원래 안면신경으로 선생님들께서 많이 알고 있지 않아요? 7번 뇌신경 얼굴이 마비오고 안면마비오고 하는데 그 안면도 한자니까 그냥 얼굴로 읽으시면 됩니다. 얼굴신경. 하지만 뭐 3차라든지 뭐 우리 그대로 진행되는 이 용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원래 이것도 한자로 혀 인두를 설인신경이라고 했었잖아요. 설인신경이라고 했었는데 우리 이것도 혀 인두로 외우시면 됩니다.
됩니다. 한번 문제 보실까요? 자, 7번 내신경, 안면근육 혀 앞에 3분의 2 미각. 우선은 이거는 얼굴의 움직임 찡그림과 앞에 3분의 2 미각은 사실은 무슨 신경이죠? 얼굴신경이죠. 그래서 원래 얼굴신경, 과거에는 한자 안면. 아까 전에 동안신경 있죠? 3번. 이것도 우리가 우리 동안신경이 우리가 그 눈돌림 신경으로 바뀌었고, 설인, 그쵸? 혀, 인두 이렇게 바뀐 게 지금 보이면 보이게 됩니다. 이제 안면이 아니라 정답은 얼굴. 그쵸? 미주신경은 그대로긴 해요. 미주신경은 그대로고, 도르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4번, 그쵸? 이렇게 도르래, 활차가 아니라 도르래, 이런 식으로 우리 뇌신경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한글화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의학용어 어떻게 우리가 보셔야 되는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 개정된 초로 지금 문제도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헷갈리는 용어더라도 지금 용어로 기억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히려 우리 선생님들께서 도화지에서 내가 새로 그려가면서 시작한다면 그냥 이 용어대로 기억하시면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중간에 바뀌었다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헷갈리는 임상 용어가 쉽게 한글화로 바뀌었다. 오히려 암기적인 측면으로는 많은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기존에 아는 거랑 많이 부딪히고 상충된다면 조금 어렵게도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새로운 용어에 더 익숙해지면서 지금부터 새로 그려나겠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모든 시험은 2025년부터는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는 만큼 무조건 무작정적인 암기회보단 우리가 전반적인 기전 있죠? 우리 기전을 이해하면서 이 내용과 이해도를 굉장히 높여주셔야 조금이라도 말이 바뀌거나 우리 용어가 바뀐다면 그래도 우리가 기본대로 이 정석대로 풀어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 2025년도 저희랑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또 해설을 해보면서 또 새로 바뀐 유형과 조금 더 개정된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한번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들어주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오아쌤이었습니다.